안녕하세요. 윤하을이 이동욱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오랜만에 이제 구독자 상담이에요. 합격증만 받고 등교 한번 못 해본 예과 1학년을 위한 이제 조언이죠. 사실 뭐 의료 대란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것도 진짜 많은데 진짜로 맨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자는 거죠. 예. 근데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을 위한 조언은 진짜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무슨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는 잘 하지 않았는데, 어, 이제 마침 이제 어느 정도 수순이 저는 정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의 메일이 와서 조금 답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콜라보나 이런 거는 웬만한 거는 제가 잘 이제 취지가 정말 비영리다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하고 있고, 뭐 패션 업계나 뭐 이런 거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답장을 제가 안 하는 분 안 해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좀 먼저 보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구독자이자 예과 1학년 학생 엄마입니다. 영상으로 항상 뵙는 분이라 요즘 너무너무 힘들어서 용기 내어 연락을 드려봅니다. 아이는 수술 안 하는 분야의 전문의가 꿈이고 그래서 고민도 없이 의대를 목표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건강 문제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지방의 국립대 의대에 현역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학교에 나가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올해 1학년이 유급되고 내년 증원된 인원을 그대로 선발하게 되면 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6년간 학교에 다니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 나중에 국시를 치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까 걱정입니다. 설마 올해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질까요? 의협에서 예과 1학년을 챙겨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의 꿈은 수술 안 하는 분야의 전문의인데 선생님 영상을 보면 결국 나중에는 수술 잘하는 의사가 살아남는다고 하여 수술 안 하는 분야의 전망이 어떨런지 여쭤봅니다. 하루를 선생님 영상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변 친척들이 의사 선생님이 한 분도 없어서 이럴 때 정말 많이 답답합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 부탁드려요. 후배를 위해서. 좋습니다. 일단은 제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제 이번 의료 개혁의 판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구체화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장관, 뭐 차관, 뭐 이런 워딩이 진짜 쇼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알고 있어. 그 사람들도 이미 망했다는 걸. 예, 그 전공의들이나 학생들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걸 이미 알고 있고 위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언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도 우리는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다 했는데 알고 보니 연락처를 몰라서 못했다. 언론을 통해서 연락을 해본다. 그 언론을 통해서 연락하는 게 연락하는 거냐고요. 그 진짜 생쇼하고 있는 거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앉아가지고 3달 동안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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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 없이, 의제 없이 돌아와라. 진짜 개소리하고 있는 거. 막상 돌아와도 본인들이 얘기해줄 게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끝발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막상 돌아와도 곤란한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막상 대화의 테이블에 올라와도 본인들이 끝발이 없어. 뭔가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앉아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언론 플레이만 계속하는 겁니다. 왜?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나 끝발이 없어. 그래서 앉아서 언론을 통해서만 계속 메시지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안 오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냥 적당히 하자. 어차피 망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야. 망한 건 어떻게 망한 거냐? 일단 올해 지금 5월 말입니다. 6월이면 한 해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절반이 날아갔는데 학생들의 수업이 진행이 안 됐다. 그러면 유급이거나 휴학입니다. 근데 금전적인 문제는 소송이 분명히 걸려들기 때문에 지금 뭐 연대나 이런 쪽에서 휴학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다른 학교는 지금 교육부의 눈치를 봐서 지금 입 싹 다물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총대 매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할 건 해야 돼. 교육자라면. 뭐 제가 지금 교육자 아닌데 그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돈 꿀꺽 할 거 아니잖아요. 예. 그 학교에서 꿀꺽 할 거 아니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학교지. 어쨌든 휴학을 받아줘야지. 유급학에서 홀가닥 먹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 자발적인 휴학이고 부모들이 다 동의했어. 그럼 휴학 승인해줘야지. 뭐 승인 안 하고 버틴다고 해. 그래 좋다 이거예요. 6월 말까지 버텨. 계속 버텨. 뭐 어떡할 거예요? 버티면 수업 못해요.
그럼 또 불량품 계속 나오는 거지. 불량품 의사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휴학이 될 거라고 보고 교육부도 알고 있다. 근데 뭉개고 있다. 왜? 괜히 섣불리 나서다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 될 거냐? 지금 최상병 특검 가기 전에 뭐 그거 뭐냐 지금 이제 소환 조사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증언 나오고 있잖아요. VIP 경로설 나오고 있다고 증거를 뭐 녹취부터 시작해서 나오고 있다고.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의료 개혁도 결국에는 공무원들이 괜히 그 바보들이 아니야. 면피 다 들어갑니다. 예, 나 아니다 이거야.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결국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냐? 너무 큰 똥이야. 최상병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인데 국가적인 사건, 뭐 국가적인 수만 명에게 여파를 준다? 그 정도는 아니야. 굉장히 군대에 큰 여파를 미치지만 대부분 대중들의 영향을 미치진 않지. 근데 의료개혁은 병원, 대학병원 몇 개 무너지면서 진짜 수천 명, 수만 명 임금 체불되면서 구조조정 들어간다, 실업자 된다. 이거 엄청난 파급입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에는 지금 공무원들이 뭐 총대 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다 살 길 찾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다 저렴해놓고 남의 피한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과 1학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하나죠. 물론 제일 큰 피해자는 대학병원이야. 지방의 사립대병원 뭐 이런데 재정이 넉넉히 그래서 그냥 아다리판이 나는 거거든요. 그대로 다 망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재단을 걱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재단 돈 많아. 예. 어차피 망해도 그 사립대 재단의 일가만 망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가족 하나가 망하는 거야. 안 망해 근데 뭐 뒤로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일개 개개인 돈이 많은 사람부터 돈이 없는 사람들까지 일개 3,000명 정도 되는 예과 1학년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개개인 일반인으로서 가장 큰 피해죠. 왜? 합격증만 받고 너무 기뻐했는데 수업 한 번 못 들어봤어. 캠퍼스 라이프 한 번 못 해봤어.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뭐 타 지역에 있는 의대를 들어갔어? 그러면 뭐 하숙집이나 전세 월세를 얻었어? 그거 다 날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좋다 이거예요. 그거는 뭐 어떻게 운이 나빴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현실적인 생각을 해보죠. 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서 1학년 뭐 유급되고 뭐 휴학이 되고 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6년간 학교 다니다. 자, 여기서 다 걱정하는 거는 똑같을 거예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현 예과 1학년이라면 만약에 인서울 의대가 아니라면 인서울 의대도 마찬가지 빅5가 아니라면 무조건 반수해라. 제 지인이라면 그렇게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왜? 가만히 이 판을 보세요. 인서울은 TO가 유지됐죠. 지방 경기도까지 TO가 유지됐나? 아니 경기도도 아마 늘었을 거예요. 이게 죽기 살기로 의대나 대학병원 쪽에서 대학병원은 모르겠어요. 의대 쪽에서 TO를 죽기 살기로 글로컬 대학 선정이랑 의대 TO 이거 목숨 간다 그랬잖아요. 그 맥시멈으로 뽑은 거예요. 국립대는 대학에서 가이드라인 50%만 뽑으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지방의 인서울이 아닌 사립대는 교육 뭐라고 해야 되나? 환경이 극도로 악화될 겁니다. 이거는 뻔해. 총장 관심 없어. 재단 관심 없어. 걔네들이 뭐 의대 애들이 어떻게 교육하는지 뭔 상관이야. 야 등록금만 잘래. 이렇게 되는 거고 의대 교수는 내가 교육해야 되는데 야 이거 개차만 나겠는데 하니까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내가 지방 사립대 의대에 지금 예과 1학년이다. 예과 2학년이다. 그러면 진짜 진지하게 저는 반수를 고민할 것 같아. 왜? 교육 환경이 극도로 취약해질 거다. 왜? 교육을 수련을 받아야 돼. 모교 병원, 자교 병원의 경영 상태가 극도로 말 그대로 쓰레기처럼 변할 텐데 그리고 그 경영 지표가 싹 나빠지고 재정이 나빠진다? 능력 있는 교수부터 바로 다 사표 쓰기 시작합니다. 왜? 월급이 안 나오거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건강보험 급여비를 이제 끌어당겨서 3개월치를 미리 선지불한다. 그거 다 빚입니다. 왜냐면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한 급여비를 미리 땡겨준 거잖아요. 그 빚이에요, 빚. 예. 매출을 올려서 메꿔야 돼.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능력의 사람 교수는 다 나갈 거란 얘기야. 그러면 결국엔 도돌표로 교수는 없고 학생만 2배로 늘었고 환경 똑같아. 환자 똑같아. 그러면 개차만 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머리 써야죠. 어차피 내가 예과 1학년 들어오자마자 6개월 날렸네? 그러면 무조건 인서울 빅5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빅5 인서울은 TO가 들지 않았어. 그렇죠? 교육 수련 환경이 똑같아. 근데 그 와중에 인서울 의대나 빅5의 수도권 분원만 늘어. 뭐야 이거? 학생 수 그대로 TO 2배. 인기과의 TO가 2배로 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이제 개이득인 거지. 그 인서울 의대나 분원을 이 의료 대란에 살아남는 빅5나 무조건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예전 영상에서 의사에게
의대 학벌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과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과 내에서도 정말 손기술이 좋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과가 중요하다고.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인서울 의대 안쪽으로는 그 과를 선택할 수 있는 찬스가 2배 늘어난다고 보면 되고, 인서울이 아닌 대학의, 의대는 굉장히 수련 환경이 낙후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TO에서도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많다. 이거 뻔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걸 보내주신 예과 1학년 입학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자녀분도 그렇고 반수를 고민해봐라. 원래 반수는 많이 해요. 제가 뭐 이거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지방의 의대에서는 반수를 많이 합니다. 거의 다 거진 도전하는데 실패하면 조용히 있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거는 실패고 나발이고 소문나고 이런 게 없어. 다 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너만 안 하는 거예요, 너만. 그러니까 하세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진짜 난 서울대 의대 한번 가보고 싶다. 가야지. 그렇게 해서 좋은 수련 환경을 챙겨라. 예, 지금 그냥 멍 때리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내년에 7,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 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을 주는 모르겠어. 누가 봐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게 맞지. 아마 이걸 보시는 뭐 보건복지부 장차관 뭐 아니면 뭐 지금 공직자들 교육부 장차관 자기 자식이 있다면 뭐 자기 자식이 뭐 지금 수험 선생님이 할 말이 없겠지만 자기 자식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100% 해줄 거다. 당연한 거예요. 남해라고 그냥 야 국가 믿고 완전 개소리지. 자기 애면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지인의 가족이라고 자녀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질문으로는 뭐 수술 안 하는 분야의 전문의가 꿈인데 나중에 예전에 제 영상에서는 AI 시대에는 수술하는 사람만 살아남게 될 거다. 수술 안 하는 분야의 전망은 어떨지. 글쎄 뭐 어딜 가나 부익부 빈익빈이 극심해질 거예요. 특히 수술을 안 하는 분야는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 90%는 굉장히 임금이 다운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10%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거나 그냥 상위 포식자가 되면서 다 쓸어 담는 거죠. 두세 배씩. 제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면 이제 세무사들도 앱이 생겼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AI 앱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세무사를 비싼 돈을 주고 컨설테이션을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정말 큰 판을 하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그런 앱들이 있다.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수술 안 하는 의사를 하고 싶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본인의 선택에 감당을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했던 얘기예요. 네가 이제 과를 선택을 할 때 인턴 중반쯤에 갑자기 그런 이제 뽕에 차는 경우가 있어요. 여지껏 이제 하다가 갑자기 내가 굉장한 사명감, 이제 뽕에 취해서 진로를 갑자기 이제 왔다 갔다 한다. 제가 그 얘기를 해줘요. 네가 고3 때 아니면 재수할 때 삼수할 때 의대를 들어올 때 그런 뽕에 취해서 왔냐. 뽕에 취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그냥 현실적인 선택을 해서 점수에 맞게 온 거 아니냐. 맞대요. 근데 왜 이 와중에 인턴 하는 와중에 갑자기 뽕에 취하냐. 현실적인 선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저는 솔직하게 해줬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평생을 결정하고 그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생 짊어져야 될 책임이니까. 그러니까 수술 안 하는 분야, 수술하는 분야, 그건 뭐 적성도 중요하죠. 적성도 중요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테크니션이 되는 게 앞으로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할 거다. 일반적인 그냥 제너럴한 진짜 그런 기술이 없으면 못 살아남는다.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꼭 수술이 아니더라도 시술, 프로시저 하는 과에서 앞으로는 수술이나 시술에 그나마 생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가 있는 게 의대 티어가 5,000명이 늘어나면 환자 풀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점점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테크닉적으로 정말 상위 프로 레벨, 진짜 하이 레벨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필요한 환자의 N수가 필요해요. N수. 왜냐? 예를 들면 조종사 중에 뭐 10,000시간, 20,000시간을 채웠다. 이게 N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조종사들도 내가 프로인지 아닌지, 엑스퍼트인지 아닌지는 N수로 딱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증명을 해주는 거야. 왜?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로, 야, 너 수술 몇 건 했어? 이걸로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너 시술 몇 개 했니? 이렇게. 물론, 뻥카를 날릴 수도 있고,
정말 쉬운 케이스로만 개수만 채우는 애도 있겠지만 진짜 어려운 케이스, 정말 하드한 케이스로만 짧게 채우면 걔는 진짜 남들의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었을 거고. 근데 문제는 의사가 그렇게 늘어나 버리면 환자는 정해져 있다. 수련 환경이 개처방이 나면서 그 N수를 그 와중에 N분의 1을 쫙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 명의가 탄생할 확률은, 그 엑스퍼트가 탄생할 확률은 급격히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수술하는 의사가 된다 하더라도 정말 별 볼 일 없는 실력을 가진 의사만 양산이 되고, 그 와중에 정말 테크트리를 잘 타야지만 엑스퍼트 수준에 올라가서 남들의 두세 배 연봉을 받게 될 거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매일 해줄 수 있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사실 뭐 한 주제만 해도 엄청 많은데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 생각이 다 맞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에서 정말 저는 교수가 하고 싶었는데 막상 딱 발령을 나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뭐야 이거,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제 가치관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 2024년 5월에 현 상황에서는 제가 이런 조언을 해주고 싶다. 이런 상황이고, 뭐 2025년이나 6년에 또 다른 조언을 해주겠죠. 그것도 뭐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러 뭐 예과 2학년도 있을 거고, 본과 선생님들도 있을 거고, 뭐 인턴 선생님도 있을 거고, 전공의 선생님도 있을 거고, 전문 선생님 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이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자기 능력만 믿고 가야 된다. 지금 딱 보니까 의료계판은 정말 아사리판이 나기 직전인 상황이고 거의 확정적이다. 보건복지부랑 교육부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미 지금 빤스런 각 재고 있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뭐 수습 제가 이 말이 틀렸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차관이 나와서 그냥 말로만, 교육부 장관이 말로만 야 복귀해 이게 아니라 나서서 수습을 하라 이거죠. 못하잖아요 지금. 3개월째 요것만 털고 있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그러면 유튜브 해야지. 유튜브가 아니라 그냥 초록색 잠바 입고, 저기 초록색 입었잖아요. 예. 유튜버 역할을 고위공직자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언짢게 들릴 거예요. 그러면 수습을 하셔라, 이 대란을. 그걸 못하면 내려오셔라. 유튜버 하셔라. 그게 맞다.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뵙죠. 만약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뭐 메일 있어요. 찾아볼 수 있거든요. 구글에. 아니, 구글이 아니라 유튜브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메일 뭐 보내주시면 답장 안 할 수도 있지만, 뭐 답장을 영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댓글에 고민을 올려주시면 보고,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뵙죠.